38번. 자, 38번입니다. 수영에 부산에 물론 취함이 됐는데 이게 물어보는 것이 미국 국적자가 입찰하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적자. 지금 한국에 외국인이 250만 명 정도 지금 거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선순위 세입자도 외국인도 지금은 이제 확인이 되죠. 외국인 뭐 세대 확인서인가 뭐 있습니다. 그래 확인이 되니까 동사무소 확인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입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우리도 미국 가서 뭐 일본 가서 부동산 살 수 있죠. 우리 명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호혜주의니까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 대만 사람이 한국에 부동산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서류가 뭐 필요하냐? 이 중에 서류. 자, 서류는 쭉 써놨는데요. 외국인이 경매 입찰할 때 외국인은 이런 등록증이 있거든요. 이제 본인이 직접 가면은 이런 이제 증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들고 이제 가셔야 될 것 같고, 외국 국적, 뭐 국내 고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여권하고 도장하고 10%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사실 증명서 뭐 이런 거 하고 요 서류 써놨으니까 외국인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더라. 자, 그 다음에 대리로 갈 때는 또 이런 서류가 좀 필요해요.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대출 서류는 또 외국인이 대출 받을 때 뭐 이런 이제 은행에서 이제 물어본 게 이런 서류가 필요하더라고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갖고 이런 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자, 넘어가고요. 그럼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 신청할 때는 요 예규가 있죠. 예규에 따라서 잘 맞춰야 등기가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령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 보면은 상호주의, 외국인의 부동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의 또 공매를 할 때, 공매 될까 안 될까? 외국인이 됩니다. 외국인이 공매도 할 수 있어요. 공매 입찰도 되는데 그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고 조금 준비를 미리 해야 되겠다. 그래 미리 이제 저에게 자산관리공사하고 사인을 해가지고 미리 맞춰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넘어갑니다. 39번. 공유자 웃으면서 하겠다. 공유자는 보통 상속받은 사람이 주로 이제 장남이 주로 경매를 많이 당하죠. 사받아 보니까 당하는데, 그러면 이제 장남 지분이 5분의 1이다. 5분의 1이 경매된다. 3분의 1이 경매된다. 그러면요. 법은 통지서가 와요. 이렇게 해서. 자, 이 무슨 통지서냐 그러면은 당신이 그 예로 ABC가 3분의 1씩 가있어요. 그럼 A가 경매당하면은 ABC한테 B씨한테 연락합니다. 당신이 10% 내고 미리 집행관이 땡땡땡 치기 전에 미리 웃으면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법정에서 공유자 웃으면서 신고 양식이 법원에 가면 있습니다. 있고 학원 홈페이지에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들고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돼요. 나 공유자입니다. 그거 하면 되는데, 그때 주시면 될 거는 신분증 가야 되겠죠. 신분증. 또 뭐 해야 됩니까? 도장이 되고, 그 다음에 10% 들고 와야 돼. 근데 입만 갖고 온 사람이 있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은행에 통장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딱 수표가 끌고 와야 돼. 끌고 와고 바로 내야 되지. 얘 그럼 갔다 있어. 은행 가서 10분, 20분 기다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돈 안 거면 안 됩니다. 10% 딱 들어가서 웃으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지분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면은 15에 50084 볼까요? 요 이야기는 632만 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2천만 원 배상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요 설명드릴게요. 15에 50084입니다. 자, 봅니다. 어느 날, 자, 이 마산에 이제 이 땅이 100평이 나오는데, 요거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인 경매하고 전체가 100평입니다. 100평이고, 원래 속내를 보면은, 자, 밑에 봅니다. 3분의 1 경매 샀대. 이 법인에서. 자, 얼마 샀느냐? 3분의 1을 이 지분 옷을 때 3분의 1을 1300인데 600만 원에 삽니다. 혼자 외롭게. 사죠? 사가지고, 그럼 사가지고 잔금 치르면은 요것처럼
지분을 3분을 사갖고 이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전 받아갖고 뭡니까? 공유분할 소송을 해서 임의경매입니다. 경매를 하니까 아까 낙찰을 얼마 받았죠? 낙찰을 1,400짜리를 얼마 받았다고요? 600이 받고 전체 경매를 해주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전체를 해주니까 6,100에 팔려서 나누기 3을 하니까 내한테 2천만 원이 법인한테 떨어지더라. 그럼 600만 원 낙찰 받아서 2천만 원 배당 받으면 괜찮은 거죠? 자, 어떤 땅이냐? 이런 땅입니다. 딱 생긴 게 어딘가? 길을 물었죠? 길을 물었고 전자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동네에 이렇게 같이 어울린 땅 요거더라. 요거 3분의 1을 632만 원에 받아서 전체 공유분할 소송해서 전체 경매하니까 6천에 팔려서 한 2천만 원 받았더라. 그럼 괜찮은 거죠? 그럼 한 1,300 남았죠? 1,300만 원.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연 녹지다, 자연 칠학지구다, 뭐 2m 도로에 접했다. 촌에는 2m 상관없어요. 2m만 해도 집지집니다. 2m 해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3분의 1 가지고 2천만 원 버리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41번 농업진흥구역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는 농지 대장 없는 사람은 입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42번은 뭐 농지가 지금 막 적당히 떨어집니다. 100%인데 6억에 4억 떨어졌는데 아마 남양주 같으면 서울하고 가깝다 몰라죠. 가깝다. 이게 지금 서울에 편입된다 얘기 막 나오죠. 예. 서울에서 지금 김포시, 뭐 과천, 뭐 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밀어붙이면은 또 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과천 또 뭐 김포시 또 되고 남양주시, 하남시, 사고 이것들 그러면 전이 만약에 서울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액이 이제 이렇게 높지만은 앞으로 반 이상, 반에 반 떨어지면은 더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옵스텔 2분의 1 지분 공매. 자, 2분의 1인데, 자, 그럼 2분의 2가 경매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두 개 곱하니까 한 4,700, 한 9,400 되겠네. 9,400이고 지금 이게 30을 떨어지니까 괜찮다. 아마 30% 떨어지면은 보니까 선순위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한 30%, 20% 떨어지면은 지분이지만은 막 그런 대로 막 숫자는 괜찮다 보여집니다. 자, 들어가서 보라 시합도 안 되겠다. 자꾸 내 시계를 보는데. 자, 44번. 2분의 1 임야인데 보전 산지 중에 공인용 산지다 휴염점 커피점 되는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 그러면은. 이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임야 이런 거는 우리가 수산자원 보호요. 플러스 여기 이제 수산 보호 봐야 되는데. 이게 붙으면은 좋습니다. 자, 산에 농지가 아니고요. 임야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딱 붙어 있으면은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커피점이 거의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붙어 있는지. 자, 공매에 가서 지금 물건 번호를 넣어주니까 자, 여기 있죠. 진동면 다구리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지부이죠. 임야가 한 300평 되는 지부인데 1,300만 원이다. 자, 그죠? 1,300만이다. 부산진 세무서에서 압류해서 지금 1,600까지. 입찰은 언제까지요? 입찰은 지금 6일부터 11월 8일 문제고. 지났나? 지났고 20일부터 한달 말이죠. 20일부터 지금 하겠다. 20일부터 월화수 20일이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 월화수 입찰하겠다. 입찰하겠다. 자, 산은 이래요. 이랬는데 위에가 53이니까 자, 밑에 요거네. 자, 요거 산에 지분이 나왔다. 지분이 나왔는데
재산 명세를 보니까, 그죠? 재산 명세를 보니까 지분이다. 그죠? 1200평 중에서 한 300평이니까 한 3분의 1쯤 되겠네요. 자, 산은 이런 거 세무서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길만 잘 챙기는가 보면 되는데, 보전 산지고 적도구역에 접했다 하는 건 좋은 거죠. 도로가 확장된다는데. 자, 이때였는데 용도지역 봅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자, 임야인데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붙어있는 임야인지 잘 봅니다.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인데 맞죠? 딱 붙어있지 이게. 이런 경우에 이게 농지가 아니고 임야이기 때문에 접도구역도 조금 접하니까 좋고요. 공인용 산지라도 보전 산지 중에서 공인용 산지라도 휴게점 있죠. 특히 커피점이 되느냐. 이거를 그리고 하포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면은 되겠는데, 제 같으면은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 공개. 왜냐 그러면 딴 데 팔아먹으려고 하면은 커피점이 된다 그런 산하고 안 된다 그런 산하고 틀리잖아요. 할 때 벌써 공문을 정부에서 딱 커피점 됩니다. 이 공문을 딱 받아놓고 팔면은 팔기가 좋겠죠. 사는 사람도 기분 좋고, 나중에 또 안 되면 또 시끄러우니까 미리 딱 문서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될 거로 보여집니다.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금액상으로도 또 거의 많지도 않고, 그죠? 한 328평인데, 물론 2분의 1 지분인가 그거는 감정서를 보시고, 보고 분수가 이게 보면은 몇 분의 1이고, 거의 4분의 1이가, 그죠? 4분의 1. 2천 몇백 평이 4분의 1이다. 4분의 1인데 6,800이다. 그죠? 6,800인데, 요게 이제 요까지 떨렸다. 사가지고 또 4분의 3 한때 쌈 합니다. 공유권을 소송하죠. 그래갖고 이제 겸해 넣어서 딱 낙찰을 받았더니 나중에 정말 커피점이 되더라고. 뭐 됩니까? 괜찮은 거죠? 뭐 괜찮습니다. 커피점 되면은 이 바다가 보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요 다구리 요는 제가 자주 가는 데입니다. 펄 파라다이스. 저기 전국에서 오시는 분은 요 다 와요. 보통 보면. 그 펄파에서 가보셨죠? 조기에다가 죽 하는 거, 그죠? 전복 조개에다가 죽도 주고 하는 막 그런 집입니다. 아주 유명한 집이에요. 그 바로 위인데 막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산 지부이라도 좋다 느끼면은 감이 좋다네. 자, 근데 공매는 법정이 없으니까 공매 입찰 어쩌면 됩니까? 공매는 인터넷 하면 되죠. 인터넷으로 낙찰 받고, 그 다음에 공유자는 인터넷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직접 방문해서 공유자 웃으면서 하게 하면 됩니다. 그죠? 경매는 법원에서 공유자가 손들고 하는 거고, 장남이. 그러면 이제 공매 들어왔다 하면은 자산관리공사 가서 하는 게 좋아요. 미리. 매각 결정일 전까지. 자, 그럼 그 다음 봅니다. 44분도 제가 볼 때는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막 좋게 보여집니다. 금액도 그리 크지도 않고. 자, 45번. 입찰할 때 서류가 쭉 있는데, 공매에서 특히, 외국인들은 이런 이제 신분증을 들고 법정 가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우리 공매도 입찰은 가능하다. 이러면 됩니다. 준수주식에 보면은 할 수 있도록. 외국인 등록표 등본하고 이런 서류만 갖춰가지고 외국인도 입찰할 수 있다. 법정에서도 할 수 있고, 온비드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개인 명의 서류가 있고요. 법인 명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입찰 서류, 지분 입찰할 때, 그 다음에 건설 공공 임대주택도 임차인 우수 매수하는 서류가 양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써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거는 대리인들이 이제 할 때는 특히 대리인의 신분증하고 맡긴 사람 인감증명서하고 막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고,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 분해한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3개월 합니다. 법원에서 내는 서류는 6개월 내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나한테 많이 물어본 것이 여기입니다. 25페이지 보면은 하만 조씨 종친회, 이런 종친회, 종중에서 많이 물어봐요. 종중, 사찰, 교회, 이런 데서 많이 물어봐요. 서류가 뭐 필요하느냐.
그럼 여기에 1, 2, 3 정관, 그 다음에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결의서 이런 서류가 필요한데 이거는 써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46번.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6개월을 초과하면은 무효 처리되는가? 무효됩니다. 그래서 3개월 아니고 일단 6개월만 안 넘으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내는 소리는 위임장에 들어가는 거는 6개월만 안 넘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47번입니다. 47번. 47번은 여기 이제 기립발표 이래 막 낼 때에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무효 처리. 자, 1번 봅니다. 1번에 보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을 안 넣으면은 여기 법인 등기부 등본은 뭐야? 직접 제출. 자, 1번 넘어갑니다. 2번 봅니다. 2번. 법인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공동 입찰자 목록이 누락된 경우에 개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공동 입찰자 목록 아까 있었죠? 공동 입찰 신고서 그런 게 있었고 입찰자 목록이 있어요. 입찰자 목록이 빠지면 어쩐다고요? 포함 안 시킨다. 조심해야 돼요. 자, 부부간에 갈 때. 자, 그 다음에 주민등초본 누락이 되거나 발행일이 입찰기간 만료일 6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주민등초본은 개찰에 포함시킨다. 주민등초본. 그러나 인감증명서가 누락이 되거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자, 다시요. 주민등초본은 6개월 넘어도 돼요. 인감증명서는 6개월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입니다. 변호사 법무사가 아까 112 대리 서비스를 할 때 입찰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개찰에 포함시킨다. 아시겠어요? 여기 공인중개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빠졌죠? 누구만 된다고요? 변호사. 법무사만 112 대리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바로 됩니다. 되는데 법원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는 빠지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한국공인협회에서 빨리 로비를 해가지고 넣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넣어야.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3번.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 번호 안 적었다. 개찰해서 넣는다 뺀다. 물건 번호 있죠. 1번, 2번, 3번 그런 거 있죠. 한 개면 상관없어요. 빼도 상관없는데 2개, 3개, 4개 막 한 사람 소유자가 경매당할 때는 물건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안 적었다. 제외. 그 다음에 위임장이 안 붙었다. 제외. 위임장은 붙어 있는데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없다. 제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 이름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없다. 하여튼 제입니다. 본인하고 대리인의 자기 이름하고 주소를 잘 적어야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건에서 본인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되거나 동일이 두 사람의 대리인을 겸한다. 자, 112 대리 서비스가 아까 제주도에 두 사람 연락 받았어요. 그럼 두 사람 다 입찰하면 될까 안 될까? 법무사가 안 됩니다. 두 사람 다 제외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주도에 먼저 신청한 사람이 일단은 되는 겁니다. 너가 신청하면은 두 번째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름이 다르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의 이름을 안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주식회사 옥션은 그러면은 대표회사 누구까지 적어라 말. 그죠? 적어라. 그 다음에 12번 입찰 가격의 기재를 정지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 다음에 5와 8, 7과 9, 0에서 6으로 입찰 가격을 싹 돌렸다. 제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16번 봅니다. 16번.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를 한다. 당연히 제외죠. 자, 18번 잘 보세요. 위임장은 붙어 있는데 위임장이 인감증명서가 없더라. 또 두 장이 틀리더라. 무조건 제외를 받겠습니다. 옛날에는 3시간 있으면은 가오고 이런 거 받아주는데 무조건 제외한다. 자, 그 다음에 48번입니다. 위임장을 고의로 첨부하지 않은 속임사례.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어요. 낙찰 받읍시다. 건의를 했어요.
10억짜리 공장이 8억 6억 4천 됐습니다. 그래서 7억 5천에 들어가기로 이제 합의가 됐어요. 손님을 꼬셔가지고 쌉니다. 6억 4천인데 7억 쓰인다. 만약에 7억 5천 쓰였는데 직원들밖에 없어. 그럼 뭐합니까? 사장인 사람이 아무 데 만다. 아무도 안 들어와서 집밖에 없어. 아무 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지를 많이 씌웁니다. 내가 6억 4천인데 7억 5천 나니까 야 네가 7억 4천에 들어오라. 다른 사람 많이 씌워요. 자, 그렇게 세우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유능한 사람은 안 세우고 옛날에는 인감증명서를 호주머니에 넣어요. 안 넣고 서류를. 지가 인감증 넣어야 되죠. 몇 개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빼갖고 그거만 안 가면 인감 도장을 딱 호주머니에 놔갖고 틀리네. 이러면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밖에 없다 하면은 인감 도장이 빠졌다 하면은 아이고야 이게 빠졌구나 막 무효처리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로 7억 5천 썼는데 6억 4천이 누가 들어왔어. 그때는 인감 도장을 안 넣었을 때는 도장이 틀리면 어찌해야 됩니까? 1등은 됐는데 1,000만짜리 1등은 됐는데 선생님 도장이 틀리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아이고 틀렸죠. 아이고 이 도장을 잘못 찍었는데 법인 인감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썩술에 다 선배들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감 도장이 틀릴 경우에는 언제 어쩐다고요? 제외한다. 박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외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옛날 선배들은 48번 갖고 장난 많이 쳤어요. 인감 도장 이런 거 가지고 뭐 증명서 호주머니에 놨다가 아이고야 그러면서 꺼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옛날에. 자, 49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몇 년 있다가 또 뭐 하나 생깁니다. 뭐 생기나 그러면은 기입찰표에 입찰자 본인이나 대리인 기재가 없다. 지금 여기서 하는 7개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기재가 없다. 자, 이런 거요. 여기 우리 수강생이 갔는데 한 5천만 작게 썼어요. 1등 된 사람은 대리로 왔어요. 와갖고 위임장도 다 받아왔어. 왔는데 밑에 대리인란에 지 이름을 안 넣었어요. 그래갖고 떨어졌습니다. 무효처리 되면서. 우리 수강생 한 5천 작게 쓰고 됐으니까 기분도 좋죠.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대리 입찰의 경우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더라. 그 다음에 위임장 도장과 인감증명 도장이 다르더라. 그다음 법인인 경우에 법인 등기부 등본이 빠졌더라. 그 다음에 교회 사찰인데 위에 서류가 빠졌다 그러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6번입니다.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상 증명서, 기타 관공서 작성 발행 의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효다. 그 써놨어요. 초과하는 경우는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무효. 자, 하여튼 인감증명서가 6개월을 초과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 6개월을 초과했다. 등등 6개월을 초과하면 무효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최근에 뭐 한 달 이내 발급된 걸 가는 게 좋아요. 특히 법인 등기부 등본 작년에 태어난 거 그런 거 들고 왔다가는 무효 처리 당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50번은 여주의 땅인데 물건이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여주에. 경기도 여주는 멀지 않습니다. 남양주 바로 밑에요. 51번은 거창에 가수어인데 이것도 괜찮아요. 한번 보시기 바라고 시험상 안 들어갑니다. 자, 52번. 온비드에 가면은, 온비드에 가서 저 밑에 봅니다. 이 온비드가 올해 좀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게 뭐냐 그러면은 매각 결정기를 전에는 요번 주 월화수 입찰하고 매각 결정기일이 바로 돌아서서 다음 주였는데 일주일 더 늦춰주세요. 다음 주가 이거 뭐요? 통상 개찰 다다음 주 월요일 날 18시까지 이렇게 늦춰졌습니다. 이게 전에는 개찰되고 월화수 입찰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게 바뀌어갖고 개찰하고 다다음 주 그 일주일이 더 늘어졌다. 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농지에서 매각이 불허가 되면은 여기 보면은 매각 결정기일 전에 매수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불허가 될 때는 불허가 시키는데 일단 설레는데 매각이 불허가 된 경우에 공매 보증은 매수 신청에게 반환이 된다 이런 뭐 조항이 있어가지고 경매보다는 좀 유효합니다. 경매는 몰수인데 공매는 여기 보면은 이제 매각이 불허가 돼도
불허가 된 경우에는 서를 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묘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매각이 불허가 될 때는 반환해 주겠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도 배우자도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시간도 자 봅니다. 자 화면 이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예전에는 월화수 입찰을 하면은 목요일날 개찰하고요. 옛날에는 요 날에까지 10시입니다. 월요일날 10시가 되는데 이게 아니고 다다음 주 18시로 바뀌었다. 많이 늘어지죠. 그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화수 입찰하고 목요일날 개찰을 하는데 그 다음에 농지증을 내야 된 날은 이 날이 아니고 요까지 내면 된다. 농지증. 이해가시죠? 농지자격증이 내면 됩니다. 이런 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잔금 넣을 때 농증을 첨부하면 됐는데 지금은 땡겨가지고 낙찰 받고 다다음 주 요까지 내시면 됩니다. 농증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 했나 그러면? 예. 4분이 남았는데. 먼저 뒤에 저번 주에 자 그러면은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으니까.